버들골에 봄이 오면 온 마을이 연두빛으로 물들었다. 마을 어귀에 늘어선 버드나무들이 바람결에 가지를 늘어뜨리고 개울물은 졸졸 소리를 내며 밭 사이를 굽이쳐 흘렀다. 논배미마다 모내기 소리가 흥겹고 안악들은 냇가에서 빨래를 두들기며 웃음꽃을 피웠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부유하지 않아도 서로 나누고 도우며 살았기에 버들골은 가난해도 따뜻한 곳이었다. 그런 버들골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의 초여름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몸살인 줄 알았다. 마을 동쪽 끝에 사는 박씨 노인이 어지럽다며 자리에 누웠고 이틀 뒤에는 그 옆집 이시댁 아이가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다. 처음에는 계절이 바뀌는 탓이려니 물갈이 탓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낫는 이가 없었다. 오히려 앓는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났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손발이 저리고 밥맛을 잃은 채 자리에 눕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마을 이장 조 씨는 허둥지둥 읍내 의원을 불러왔다. 의원은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기운을 돋우는 약재를 처방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약을 써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의원을 또 불렀고 또 다른 의원도 불렀지만 모두 그저 몸조리를 잘하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마을에 두려움이 깔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혹시 이 마을에 무슨 부정이라도 든 것이 아니냐고. 이장 조 씨는 결국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였다. 무당은 온 밤을 징을 울리고 춤을 추며 귀신을 달랬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눈으로 구판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굿이 끝난 이튿날에도 앓는 사람은 더 늘어났다. 어린아이 하나가 특히 위중했다. 마을에는 공포가 퍼졌다. 바로 그 무렵이었다. 마을 어귀에 낯선 노인 하나가 나타났다. 허름한 무명 두루마기에 낡은 집신을 신고 등에는 보따리 하나를 진 채였다. 수염이 희끗희끗하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다. 지팡이를 짚고 걷는 모습이 어딘가 먼 길을 오래 걸어온 사람 같았다. 노인은 마을 어귀에서 잠시 서서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발길을 안으로 들였다. 마을 사람들은 곱지 않은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마을에 병이 돌고 있는 판에 정체도 모를 외지인이 들어오니 달갑지 않은 것이 당연했다. 이장 조 씨가 다가가 어디서 온 누구냐고 물었다.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그냥 지나는 길에 들렀다고 하룻밤 쉬어갈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장은 내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내쫓기도 못해서 마을 끄트머리 빈 헛간을 내주었다. 노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좋지 않았다. 어떤 이는 저 늙은이가 병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고 수군댔다. 어떤 이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아무도 말을 붙이려 하지 않았고 밥 한 끼 내주려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어린 도리만은 달랐다. 도리는 이제 12살 된 사내아이로 2해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순이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다. 어머니 순이는 남편을 잃고 홀로 삭바느질과 밭일을 하며 도리를 키웠다. 어릴 때부터 많이 본 것이 고생이어서인지 도리는 남의 어려움에 눈길이 가는 아이였다. 헛간 앞을 지나다가 노인이 딱딱한 집 위에 앉아 보따리를 뒤적이는 것을 보고는 주저하다가 부엌에서 찬밥 한 덩이와 나물 한 줌을 가져다 내밀었다. 드세요. 많지는 않지만요. 노인은 눈을 들어 도리를 한참 바라보더니 빙그레 웃었다. 고맙구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도리요. 도리. 좋은 이름이다. 단단하고 변함없는 것이 도리 아니냐. 노인은 찬밥을 조심스럽게 받아 천천히 먹었다. 도리는 노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이것저것 물었다.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혼자 다니냐, 이름이 뭐냐. 노인은 웃으며 짧게 대답했다. 이름은 그냥 늙은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왔던 데서 왔고 가야 할 곳으로 가는 중이라고.
그날 밤 도리는 어머니 순이에게 헛간에 놓인 이야기를 했다. 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튿날 아침 직접 노인을 찾아갔다. 보리죽 한 그릇을 들고서 변변찮지만 드세요. 노인은 두 손으로 죽그릇을 받으며 고맙다고 했다. 순이는 노인을 보며 마음이 이상하게 아팠다. 저리 나이가 드셨는데 이 낯선 마을 헛간에 혼자 계시다니. 물어보니 노인은 가족이 없다고 했다. 그냥 천하를 떠도는 사람이라고. 그러시면 며칠이라도 더 계세요. 헛간이 좁고 불편하시겠지만요. 노인은 고마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딱히 누구를 찾아가거나 무언가를 청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마을 안팎을 천천히 걸어 다녔다. 지팡이로 땅을 짚어보기도 하고 개울가에 앉아 물을 오래 들여다보기도 하고 밭두렁을 따라 걸으며 풀냄새를 맡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다. 저 늙은이가 뭘 하는 거냐고.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특히 마을에서 가장 행색깨나 하는 최참봉은 노인을 대놓고 껄끄럽게 여겼다. 최참봉은 버들골에서 제일 많은 땅을 가진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크게 인심을 쓰는 것으로 이름이 났다. 병이 돌기 시작하고 나서도 읍내에서 약재를 사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돈이 없는 집에는 쌀도 꿔주었다. 사람들은 최참봉을 고마워했다. 그런 최참봉이 어느 날 이장 조 씨를 찾아가 조용히 말했다. 저 노인이 영 수상합니다. 병이 돌고 있는 마을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마을을 어슬렁거리는 게 보기 좋지 않아요. 내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장은 머뭇거렸다.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아침 위중하던 어린아이의 열이 조금 내렸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아이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어젯밤 노인이 찾아와 뭔가 풀을 달인 물을 마시게 했다고 했다. 이장은 판단을 미뤘다. 노인이 아이를 찾아간 것은 도리가 안내한 덕분이었다. 도리가 어느 날 노인에게 마을 아이들이 많이 아프다고 했더니 노인이 따라가 보자고 했다. 노인은 아이를 살피더니 보따리에서 마른 풀뭉치를 꺼내 다려 먹였다. 이틀 뒤 아이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소문이 퍼졌다. 다른 아픈 이들도 노인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다. 노인이 풀을 다려주면 일부는 나아지는데 일부는 쉬이 낫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도리는 노인에게 물었다. 왜 어떤 분은 빨리 낫고 어떤 분은 안 낫나요? 노인은 오랫동안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물었다. 도리야, 마을에서 물을 어디서 길어 마시냐? 저희 집은 마을 서쪽 샘에서 길어요. 동쪽에도 우물이 있는데 거기도 많이 쓰고요. 동쪽 우물 물을 주로 쓰는 집은 어느 집들이냐? 도리는 생각해 보았다. 마을 동쪽에 모여 사는 집들 몇 군데를 이야기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날 밤 노인은 도리 몰래 마을 동쪽 우물로 갔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달빛 아래 오래 들여다보았다. 냄새를 맡고 손가락을 담갔다가 혀끝에 살짝 대어보았다. 그리고 주변 땅을 살폈다. 우물 주변에 낯선 흔적이 있었다. 최근에 누가 다녀간 듯한 발자국, 우물 틀 옆에 아주 조금 흘린 것 같은 이상한 얼룩.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헛간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밤새 무언가를 생각했다. 이튿날 아침 노인은 도리를 불렀다. 도리야, 동쪽 우물 쓰는 집 사람들 중 요즘 가장 많이 아픈 이가 누구누구냐? 도리는 손가락을 꼽았다. 박씨 노인 내외, 이시댁 아주머니, 강신의 아이들. 그 집들이 모두 동쪽 우물만 쓰고 서쪽 샘은 쓰지 않는 집이냐? 네, 그런 것 같아요. 동쪽이 멀어서 서쪽 샘물은 서쪽 집 사람들이 주로 쓰거든요. 노인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느릿느릿 일어나 또 마을을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우물 주변을 그리고 최참봉의 집 방향을 자꾸 돌아보면서 며칠이 지났다. 노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아픈 이들을 돌보고 마을을 걷고 조용히 생각했다. 그 사이 몇몇 사람들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동쪽 우물물을 계속 마시는 집은 여전히 낫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노인은 순이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부인,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장 어른을 모시고 동쪽 우물 앞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동쪽 우물 앞에 마을 사람 수십 명이 모였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최참봉도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느긋한 표정이었다가 노인을 보고는 눈빛이 살짝 굳었다. 노인은 사람들 앞에 천천히 나섰다. 지팡이를 짚고 등은 꼿꼿이 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헛간에 머물 때의 구부정한 노인이 아니었다. 무언가 달라 보였다. 눈빛이 달랐다. 서 있는 자세가 달랐다. 그것은 오래 세상 풍파를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위엄이었다. 여러분, 이 우물을 당분간 쓰지 마십시오. 웅성거림이 커졌다. 왜냐고 묻는 소리들. 노인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다. 이 물을 보십시오. 육안으로는 맑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물에는 오래 먹으면 사람 몸을 서서히 해치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술렁임이 일었다. 독이라고? 우물에 독이? 어디서 독이 들어왔느냐고요? 저는 처음에 땅속 광물이 스며들었나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우물에는 누군가가 일부러 독을 넣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다 못해 웅성거림이 고함으로 변했다. 누가 이런 짓을? 믿을 수 없다는 얼굴들, 공포로 굳어가는 얼굴들. 노인네, 그게 무슨 말이오? 최참봉이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마을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되지 않소. 당신이 뭘 안다고. 노인은 최참봉을 바라보았다. 오래 차분하게.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냥 깊고 맑은 것이 있었다. 최어른. 저를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최참봉의 얼굴에 뭔가 스치고 지나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리는 그것을 보았다. 뭔가 당황스러운 것, 두려운 것이 그 얼굴에 번쩍 지나갔다가 사라졌다. 무슨 말이요? 당신 같은 떠돌이 노인을 내가 알 이유가 있어.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저는 원래 이 마을 출신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한양에서 의원 일을 했지요. 나름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죄를 뒤집어 쓰고 쫓겨났습니다.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치료한 환자를 죽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 환자는 제가 처방한 약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지요. 저를 무고한 사람이 워낙 힘있는 집안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쥐 죽은 듯 들었다. 그 무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노인은 최참봉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최어른의 부친이십니다. 최참봉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무슨 헛소리를. 지금 멀쩡한 사람을 죄인 만들려는 거요? 저도 처음에 이 마을에 왔을 때 몰랐습니다. 우연히 들른 마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앓는다는 말을 듣고 살피다 보니 우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조사를 하다 보니 최어른이 이 마을 땅을 여러 채 사들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이 돌면 살기 무섭다고 사람들이 땅을 싸게 팔 테니까요. 근거도 없이. 우물 틀 옆에 남은 흔적을 보십시오. 노인이 우물 옆 돌틀을 가리켰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살폈다. 확실히 뭔가 하얀 가루 같은 것이 아주 조금 남아 있었다. 이장 조 씨가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 보았다. 이게 뭡니까?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금방 자연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부러 가져온 것입니다. 최참봉은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끝까지 버텼다. 그게 다 무슨 증거가 됩니까? 당신 같은 떠돌이 노인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때였다. 마을 사람 하나가 손을 들었다. 우물 동쪽에 사는 김씨 아저씨였다. 저 할 말이 있는데요. 모든 시선이 김씨에게 쏠렸다. 지난달 보름께였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마실을 나갔다가 누군가 우물 근처에서 뭔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은 잘 못 봤는데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이. 김 씨는 최참봉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최참봉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최어른댁 하인이 늘 즐겨 입는 그 감색 도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마을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바람만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최참봉은 도망가려 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었다. 이장 조 씨가 엄숙한 얼굴로 앞을 막았다. 이 일은 관에 알려야겠습니다. 최참봉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오래 버텼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다. 울면서 자백했다. 마을 동쪽 땅 아래에 아주 기름진 논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땅을 헐값에 사들이려고 마을 사람들을 서서히 아프게 만들면 겁을 먹고 팔 것이라 생각했다고. 당장 죽을 만큼 독하지 않게 그저 오래 앓게 하는 약만큼만 넣었다고.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다. 그동안 최참봉을 고마워했던 만큼 배신감이 컸다. 약재를 나눠주고 쌀을 꿔주던 것도 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니. 이장은 최참봉을 묶어 관아에 넘겼다. 소란이 가라앉고 나서야 사람들은 노인을 찾았다. 고맙다고 해야 했다. 그런데 노인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사이에 어느새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 있었다. 마을 어귀 버드나무 아래에 혼자 지팡이를 짚고 서서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리가 뛰어갔다. 할아버지, 왜 거기 계세요? 사람들이 찾아요. 노인이 도리를 내려다보며 빙그레 웃었다. 됐다. 그걸로 충분하다. 근데 할아버지, 최참봉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도리야, 내가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는 그저 지나치는 길이었다. 그냥 쉬어가려 했지. 그런데 사람들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우물을 살피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지. 최참봉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걸요? 응. 그리고 최참봉이 누구 자식인지 알았지. 그때 많이 흔들렸다. 솔직히 말하면. 노인은 먼 곳을 바라보았다. 눈이 가늘어졌다. 그 사람 덕에 내 젊음이 망가졌어. 한양에서 쫓겨나 30년을 떠돌았지.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분노도 했다. 하지만 오래 떠돌다 보면 사람이 달라지더라. 어떤 마을에서는 굶는 아이를 치료해 주었고 어떤 산골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 병을 고쳐주었어. 그러면서 내 의술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 내 억울함을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도 알게 되었고. 도리는 노인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무언가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나아야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걸 하는데 원망이 필요하지 않았어. 그냥 사람들이 나아야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도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 그럼 이제 어디 가세요? 가야지. 또 어딘가 아픈 사람이 있을 거야.
그냥 여기 계세요. 어머니도 할아버지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요. 노인은 손을 뻗어 도리의 머리를 살살 쓰다듬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고맙다, 도리야. 하지만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란다. 너는 여기서 잘 살아라. 어머니 말 잘 듣고 남이 힘들면 돌아봐주는 사람이 되거라. 오늘 내가 낯선 늙은이에게 찬밥 한 덩이를 가져다 준 것처럼. 그때 순이가 달려왔다. 숨을 헐떡이며. 어르신, 떠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마을 사람들도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름이라도, 성함이라도 알아야지요. 노인은 순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부인이 처음 죽 한 그릇 가져다 줄 때 참 오래간만에 따뜻한 사람 온기를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이름은 그냥 버들골 지나간 늙은이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이 뭔들 중요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뛰어나왔다. 노인을 붙잡으려는 사람들, 고맙다며 손을 잡으려는 사람들. 노인은 사람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고 손을 맞잡으며 웃었다. 억울함도 원망도 없는 얼굴로 그냥 맑게. 이장 조씨가 앞으로 나섰다. 어르신, 저희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까? 어디 머무실 곳이라도 마련해 드려야 하는데. 됐습니다. 이 마을이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동쪽 우물은 한동안 퍼내고 햇볕에 말린 뒤 다시 쓰십시오. 물을 맑게 유지하는 법을 이장 어른께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노인은 이장에게 차분하게 우물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어떤 풀을 우물에 넣으면 물이 맑아지는지, 어떻게 하면 우물 안으로 이물이 들어오지 않는지. 이장은 받아 적을 것도 없이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노인은 길을 떠났다. 사람들이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왔다. 노인은 버드나무 아래에서 한번 돌아보았다. 지팡이를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그 모습이 작아지다가 이윽고 길 굽이 너머로 사라졌다. 도리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노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손으로 훔치지 않았다. 그냥 흘리고 싶었다. 그 뒤로 버들골에서 앓는 이가 없어졌다. 동쪽 우물을 청소하고 나니 물이 다시 맑아졌다. 최참봉은 관아에서 죄를 물어 먼 곳으로 유배를 갔다. 최참봉이 사들이려 했던 땅은 결국 마을 공동 소유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작했다. 사람들은 가끔 그 노인 이야기를 했다. 이름도 모르는 늙은이가 남긴 것들에 대해. 순이는 그 노인이 떠나고 나서 얼마 뒤 헛간을 청소하다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마른 약초들과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나무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에는 이런 말이 써 있었다. 도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약이 아니라 마음이다. 내가 낯선 노인에게 찬밥 한 덩이를 가져다 준 것이 이 마을을 살렸다. 잊지 마라. 순이는 그 종이를 도리에게 보여주었다. 도리는 그것을 받아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다. 버들골에는 그해 가을 풍년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추수를 마치고 모여 앉아 노인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몰랐지만 아무도 그를 잊지 않았다.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날이면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바람을 느꼈다. 혹시 그 노인이 어디선가 또 누군가를 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도리는 자라서 의원이 되었다. 먼 마을 가난한 집,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의원이. 그는 치료비를 넉넉히 받지 않았고 쉬어가겠다는 나그네를 쫓아내지 않았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도리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다. 어릴 때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냐고 물으면 그는 품에서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낡고 닳아서 글씨가 거의 지워져 가는 종이었지만
도리는 그 말을 이미 마음에 새긴 지 오래였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약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버들골 버드나무는 오늘도 바람의 가지를 들이우며 흔들린다. 그 아래로 맑은 개울물이 흐른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타났다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떠난 한 노인이 남긴 것들이 그렇게 이 마을 사람들 가슴 속엔 그리고 도리의 삶 속에 조용히 흐른다. 오래오래.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